자, 그러면 선생님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B형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B형 같은 경우는 일반 유화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설해야 될 문항수는 A형보단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B형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B형 문제도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논란이 되는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는 섞여는 있었다. 그거를 조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형의 1번 문제를 보시려면요. 우리가 소문항 1번 같은 경우는 일반 유아 놀이에 관련된 사회적 놀이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일반 유아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넘기고 가시면 되는데 2번 문제부터 우리가 특수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문제는 행동 수정에 관련된 내용과 3번 문제도 정서행동장애 문제를 좀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수정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을 행동 수정에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류 자체는 행수로 하셔도 되고 정서행동장애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촉진의 유형을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거죠. 자극 내 촉진으로 풀어야 될까요? 아니, 다시 자극 촉진으로 풀어야 될까요? 반응 촉진으로 풀어야 될까요? 네, 문제 자체에서 촉진의 유형을 써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뚜렷하게 자극 촉진인지 반응 촉진인지가 문제에서 보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촉구의 유형을 써라, 촉진의 유형을 써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김교사 지수가 같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할 때 좀 어려워하던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박 교사는요, 촉구법을 사용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같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할 때 찾아야 하는 그림 카드는 지수가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 두고 여기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가까이라고 하는 단서가 나왔죠. 유아 특수에서만 이야기하는 촉구의 유형이 나왔네요. 공간 촉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간 촉진은 중등 특수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자극 촉진의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자극 내 촉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에 태우가 좀 충동적이고 산만했었는데 최근에는 태우가 속삭이듯 혼잣말로 단서가 나와 있죠. 속삭이듯 혼잣말로.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위에 태우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좀 충동적이고 산만하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행동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자기 교수 전략을 사용하면 이러한 행동이 통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행동 통제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문제거든요. 태우가 속삭이듯 혼잣말, 그럼 자기 교수 단계 중에서 혼잣말로 속삭이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외현적 자기 교수 용암이라고 하는 것이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는 조용히 그림책을 볼 거야 라고 말하며 그림책을 꽤 오랫동안 잘 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부터 태호에게 자기교수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교수법은 충동적이고 주의산만한 아이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런 문장들 있죠. 중등특수 같은 경우는 자기교수법의 효과까지도 같이 정리해 주셔서 암기해 주세요. 자기교수법을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 사용을 하는지 대상자에 대한 것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교수법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자기교수법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5단계를 언급해 주고 있죠. 첫 번째 단계 인지적 모델링 단계예요. 교사가 유아 앞에서 나는 조용히 그림책을 볼 거야 라고 말하며 책을 보는 거예요. 자, 이때 학생은 뭐 해주면 될까요? 학생은 뭐 해주면 될까? 학생은 이를 관찰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외적 모방 단계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단계는 아니에요. 명칭은 아니에요. 외적 모방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웠던 단계로 명칭을 바꾸면 외연적 자기교수
지도 단계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교사가 말하는 자기교수 내용을 유아가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그림책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내적 자기교수 단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위로 올라가서 말켄바움과 굿맨의 자기교수법에 근거하여 니은에 해당하는 자기교수법 단계의 명칭을 쓰고 디귿에서 태호가 할 행동의 예시를 써라 라고 이야기했죠. 니은에 해당하는 것 찾아주셨습니다. 외연적 자기교수 용암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태호가 할 행동이니까 디귿은 내적 자기교수 단계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적 자기교수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키워드, 답안에 나와야 되는 키워드, 무슨 언어? 내적 언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적 언어인 나는 조용히 그림책을 볼 거야 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림책을 본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켄바움과 굿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그 단계는요. 해설서 11쪽으로 좀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쪽에 보시면 단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행동 개선을 위해서 목적이 나와 있죠. 이 굿맨과 말켄바움이 이야기했던 이 자기교수의 목적은 행동 개선이에요. 내적 자기 중재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단계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교사가 큰 소리로 말하고 과제를 그 말에 일치하도록 수행하며 학생은 관찰한다. 교사와 학생의 활동들. 쉽지만 다시 한번 인출해 주세요. 교사가 지시하고 동일 과제를 학생이 수행한다. 세 번째, 학생이 크게 지시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학생이 속삭이듯 지시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언어 내재화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라. 1단계 인지적 모델링, 외연적 자기교수 지도, 외연적 자기교수, 외연적 자기교수 용암, 내재적 자기교수. 이렇게 5단계 단계를 다시 한번 인출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 보완대책 의사소통 사용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문제예요. 교수적 수정하고 그 다음에 AAC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그 교수님들이 건너서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추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는 교수적 수정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답이 교수 자료의 수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써라? 그럼 거의 다 자료 수정으로 문제를 물어봤었거든요. 역시나 올해 문제에서도 자료 수정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료 수정의 예시를 써라. 이런 형태로 선생님들의 사고력을 확장하게끔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통합학급 김교사와 유아특수교사 박교사의 놀이 지원 내용이고 보세요. 제가 전 시간에도 선생님들께 유특에서는 유아에서는 놀이 중심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2차 수업 시간도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업 상황이 어떤 수업 상황이 나오냐면 놀이라고 하는 수업 상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현우의 보완대책 의사통 사용평가서의 일부이며 다른 두 교사가 실행한 협력교수안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를 위에 있는 가에 있는 놀이 상황에 대한 유아의 요구를 한번 볼게요. 내가 만든 미로로 친구와 같이 주사위 던지는 보드게임을 하고 싶다. 주사위 던지는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이 지원을 보니
유아들이 색지에 그린 미로가 작아서 큰 화이트보드와 마커를 제공했다라고 해서요. 이 미로가 작으니까 화이트보드와 마커를 제공하는 수정, 역시 자료의 수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우가 마커로 그린 미로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현우의 모둠에는 네모 자석을 제공했다. 여기서도 지금 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료에 수정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A를 가지고요. 이 B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현우가 딱딱한 플라스틱 주사위를 세게 던져서 위험성이 있다. 딱딱한 플라스틱을 다른 친구한테 던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딱한 플라스틱을 여기에서 이야기한 자료의 수정을 가지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료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꾸실 것 같아요? 딱딱한 플라스틱 주사위를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부드러운 천, 그쵸? 아니면 딱딱하지 않은 실리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실리콘. 이렇게 재질을 바꾸어서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다. 현우는 미로에 흥미가 있으나 구어 표현이 안 돼서 놀이 참여 어려움이 있고요. 현우가 보드게임을 즐기는데 필요한 AC를 결정했다. AC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두 번째 점에 들어가 있게 되네요. 자, 협력 교수의 지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우가 사용하는 AAC 상징 이해를 위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말, 몸말 놀이를 실시했다. 현우가 사용하는 AAC 상징 이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징 이해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AAC 평가로 가게 되면 참여 모델을 떠올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 모델에서는 두 가지 기회 장벽과 그다음에 접근 장벽 이 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노출을 통해서 인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말, 몸말 놀이를 실시했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사고를 확장해서 가보면 협력교수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명의 교사가 전체 집단을 지도하고 다른 한 명의 교사가 개별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교수 지원의 형태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초등에서 기출이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예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사용평가 항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사용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은 박현주 교수님 책에 이 평가 항목이 상징부터 시작해서 보조도구, 기법, 기억, 운동능력, 기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박현주 교수님 책의 평가 항목으로 쫙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근거는 박현주 교수님 책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근거는 박은혜 교수님 책에서 찾아보시면 제일 빠릅니다. 상징해 보시면 평가 항목으로 그림 상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보조도구도 의사소통판보다는 5개 내외의 버튼이 있는 음성 출력기기가 놀이 참여 지원에 적절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기법을 보려고 하는데 이 기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려면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유추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사물의 영속성 개념 이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림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힌트예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는 사용평가 항목은 무슨 능력이 될까요? 인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운동 능력을 보시면 한 손으로 버튼을 잘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다음 칸에 보시면 기다리지 않고 이게 키워드예요. 자,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한 손가락으로도 버튼을 잘 누를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법은 직접 선택이 사용이 됐다. 결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간접 선택이 나왔다라고 나온다면요. 키워드가 매개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매개체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단서를 더 추가를 해서 스위치를 썼다, 간접 선택을 했다라고 한 단서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손가락으로도 버튼을 잘 누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도움 없이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는 것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접 선택이 평가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 풀어보긴 했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A에서 사용한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B에 적용하여 그 예를 한 가지를 쓰시오. 문제 보시면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써라. 이게 옛날 문제예요. 옛날 기출 스타일은 밑줄 친 기억에 적용한 교수적 수정의 유형의 명칭을 쓰시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B에 적용하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B에 적용하여 그 예시를 한 가지를 써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인출한 것처럼 부드러운 천 이런 말들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나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을 쓰고 C를 고려하여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이 문제도 보시면은요. 기억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평가 결과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제 보시면 C를 고려해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를 써라라고 이야기했어요. C를 고려해서 이 위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C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의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두 번 사고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중등 같은 경우 이런 문제 스타일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많을 거예요. 올해 기출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해설지 12쪽 한번 볼게요. 해설지 12쪽을 보시면 자,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한 AAC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운동 능력에 대해서 보시면 자세 및 이동 능력의 평가, 신체 기능의 평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답의 근거로 선생님들이 보실 것은 두 번째 칸에 있는 신체 기능의 평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가는 상징, 선택 및 표현에 필요한 운동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죠. 의사소통판이나 AAC 기기를 사용할 경우 상징을 직접 지적하거나 직접 선택에 대한 설명이죠. 스위치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접 선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신체 기능을 알아봐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오른손 검지로 그림 상징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직접 선택에서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례를 한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주먹 쥔 채로 손 전체로 스위치를 눌러서 해당 상징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위에서는 직접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 줄에서는 간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별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체 부위와 선택 가능한 움직임 패턴을 파악해야 된다. 사용자가 신체의 한 부위를 이용해서 직접 선택하지를 하지 못할 때 그때 스캐닝을 위한 스위치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이 학생이 직접 선택하기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버튼을 혼자 누르는 것도 좋아하고 기다리지 않고 도움 없이 버튼 누르는 것도 좋아하고 한 손가락으로도 버튼 누를 수 있다. 이런 기능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선 직접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인지능력 볼게요. 인지능력 진단에서는 AAC 적용과 관련된 기본 인지능력으로 예시 볼게요. 중등 선생님들은 예시를 잘 보셔야 되죠. 사물 영속성, 부분과 전체의 개념 이해, 범주와 능력을 알아보게 된다. 더불어 사물의 기능에 대한 이해 및 사물의 적절한 상징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예시를 보셔야 돼요. 우리 아까 기출문제 예시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동그라미 기억에
사물 영속성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에 나와 있었죠. 사물 영속성의 개념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린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쵸? 여기에.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능력에 대한 내용들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언어 능력에 대해서도요. 수용어의 및 기본적인 인지 능력을 알면 AAC 체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자, 언어 평가의 대안적인 방법을 좀 기억해 주세요. 중등 선생님들은 대안적인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 양육자를 통해 관찰해서 어휘 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정도만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일반 유아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도 보실 건데요. 4번 문제에서도 일반 유아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행동장애 문제가 통합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볼 문제는 소문항 3번만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문항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는 발달 지체 유아 영어의 통합학급 놀이 장면의 일부이고 또 역시 어떻습니까? 유특 선생님은 놀이 장면 계속 나오죠. 유특에 관련돼서는 유특은 놀이를 잘 봐야 돼. 놀이 중심. 2차 하실 때도 이 놀이 중심 수업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2차 강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반두라 볼 건데요. 반두라의 관찰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미음에서 용어가 손에 든 이유를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관찰학습 이론이 나오면 선생님들 단계 뭐 나와줘야 돼요? 주파, 운, 동 나와줘야 되죠. 자, 근데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라고 했으니까 리을만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보면 위에 있네요. 영어는 혼잣말로 두구두구두구라고 하며 중얼거리기도 하고 요렇게 아니라고 하면서 고개를 가로젓다가 까닥거리며 리듬막들을 살살 움직여 보기도 하더라고요 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김교사의 리을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위에 있는 문장을 봐야지만 리을 단계를 우리가 유추해 줄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다. 왜냐하면 박 교사가 얘가 지금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 흐뭇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 교사가 나도 그렇게 느꼈거든. 근데 다른 친구들이 나와서 각자 만든 리듬을 연주할 때마다 유심히 본다라는 말을 했어요. 유심히 보더라. 연주를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선 지금 주의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의 집중을 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그리고 시연을 통해서 얘는 넣어놨던 거예요. 파지를 했던 거예요. 머릿속으로. 시연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 가끔씩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면서 리듬악들을 살살 움직여 보기도 했다. 여기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된 거죠? 운동이 재생이 됐다. 운동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쓸 수가 있을 거다. 그래요? 그러다가 자, 이 밑에 저는 올해 중등 여기서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 그러다가 진아가 리듬 연주를 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런 진아를 보더니 영호도 리듬 연주를 하겠다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친구가 한 행동이 지금 큰 박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강화, 즉 바람직한 행동의 결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행동을 하고 싶다는 뭐가 생긴 거죠? 동기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자, 이런 동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리듬 악기를 하겠다면 손을 번쩍 들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미음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자체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리 강화로 우리가 답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으로. 대리 강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답안에 동기가 증진이 돼서 그 행동 자체가 대리 강화가 되었으므로 동기가 나타나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대리 강화라는 말이 없어도 만약에 대리 효과라고 하는 말로 쓰셨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대리 효과, 대리 강화 이런 측면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잠깐 답안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답안지는 13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13페이지에 제가 답을 어떻게 썼나요? 진아가 리듬 연주 후 친구들에게 큰 박수를 받는 결과, 큰 박수를 받는 후속 결과를 지금 보고 영어도 그 행동을 모방하려는 대리 강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대리 효과가 영호의 행동을 수행하게끔 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금 세 개의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키워드가. 대리 강화, 대리 효과, 동기.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흐름을 써야 된다면 필요하다면 이렇게 길게도 작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답안에서. 그래서 원인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해설자리 한번 볼게요. 자, 관찰학습에는 관찰과 대리적 벌에 의해 문제 행동이 감소될 수 있고 관찰과 대리적 강화에 의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관찰학습에서는 관찰이라고 하는 것과 대리 강화, 대리적 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기 과정은 어떤 환경하에서 모델을 관찰한 결과에 따라 학생의 행동이 변화했는가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모델 관찰 결과로 학생의 행동이 변화되었다면 이를 대리 효과라고 한다. 자, 대리 효과 뭐라고 이야기해요? 관찰을 통해서 대리 효과를 요약하면 관찰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발생했다,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대리 효과다. 자, 대리 효과는 모델 행동의 관찰 결과에 따라 학생의 행동이 더 나타나기도 하고 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모델 행동으로 그부터 좋은 결과를 습득하면, 자, 여기가 출제 근거죠. 좋은 결과를 습득하면 학생은 그 행동을 모방할 것이다. 아까 영어가 모방을 해버렸잖아요. 진아의 그 리듬악기 연주 행동을 모방해버렸잖아요. 반도라는 이것을 학생의 행동이 대리 강화되었다고 표현한다. 자, 밑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어떠한 경우든 모델링은 학생에게 새로운 행동을 습득시켜주지는 못한다. 대신에 대리 효과는 학생에게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를 알려준다.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기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대리 효과가 행동을 수행하게끔 하는 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시요. 자, 모델링은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을 습득시켜주지는 못해요. 그냥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집중하고 관찰하는 것으로만 끝나거든요. 그런데 대리 강화는, 대리 효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후속 결과에 뒤따라오는 그 결과, 그 행동에 대한 후속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행동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무엇을 높여준다? 동기를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이도 좀 기억하세요. 모델링하고 대리 효과의 차이점. 이 두 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들 그것도 기억나시죠? 모델링 안에 금지, 탈금지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것도 같이 좀 추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대리 강화가 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일반유아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죠. 근데 이것은 기출 변형이에요. 너무 명확하게 기출 변형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문제예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문제. 자, 선생님들 6번 문제죠. 자, 가능통합학급 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유특 선생님들. 놀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유특의 교사가 작성할 일제일부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우리는 소문항 3번만 풀게요. 소문항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나에서 교사가 실시한 비가 무엇인지 쓰고 시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을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교사가 실시한 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시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이 뭐냐? 이거 카테고리가 하나예요. 뭐냐면 지역사회 중심 교수예요. 카테고리 하나예요. 지역사회 중심 교수에 보시면 세 가지 유형 나오죠, 선생님들. 세 가지 유형 뭐 있어요? 지역사회 중심 교수의 세 가지 유형. 지역사회 뭐 있어요? 그치, 모의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지역사회 참조 있죠. 또 뭐 있어요? 지역사회 중심 교수 있죠.
이거를 문제를 낸 거예요. 여기에서도 뭘 문제 낸 거다? 지역사회 모의교수만 떼서 문제를 낸 거예요. 떼서.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면 선생님들 해설자를 보시면 제가 20년도 중등 B형의 6번의 기출을 변형했다라고 해서 제가 근거 드렸죠. 근거 드렸죠. 자, 이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변형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지적장애 학생 G의 학부모가 특수교사와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고 나는 기본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마트에서 물건 구입하기를 주제로 지역사회 중심교수에 기반하여 작성한 수업지도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가는 나를 보시면 수업지도 계획 안에 지역사회 모의교수 이거 뭐예요? 답 리을. 매점을 이용해서 과제를 실행하고 판매하는 물건 알아보고 매점을 통해서 구입할 물건 정하고 매점에서 물건 구입하고 이거 뭐예요? 참조교수잖아요. 그 다음 뭐 있어? 지역사회 중심교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모의교수, 모의 수업을 좀 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과제 분석. 두 번째 점에 뭐 들어가요? 과제 분석에 따라 전진형 행동연세법으로 지도하기. 근데 여기에서 과제 분석에 따라니까 내가 여기서 순서대로 가르칠 거냐 역순으로 가르칠 거냐 만약에 이 학생이 그 행동 과제 분석 행동 단계를 다 수행할 수 있는데 순서만 모르는 거냐에 따라서 전진형 후진형 전체 과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연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교실에서 모의 수업을 하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만든 문제예요. 자, 이 문제 가지고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나를 보시면 현장 체험학습 사전 답사를 가보니 미션 지도에 도장 찍기 코너가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도장 찍기 어려움이 있는 현서를 위해 아래와 같이 도장 찍기 기술을 세분화하고 연세법을 적용하여 지도하였다라는 거지 여기서 어떤 연세법을 적용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까 그 지역사회 모의고사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순서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과제 분석부터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연세법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했죠? 모의 수업하고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꽂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지도 꺼내기, 지도 펼치기, 도장 찍을 곳 확인하기, 도장에 잉크 묻히기, 도장 찍기, 지도 적기, 지도 넣기. 뭐 한 거예요? 미션 지도의 도장 찍기라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단계를 세분화한 무슨 분석? 과제 분석이에요. 여기서는 어떠한 행동 연세를 유형을 적용을 했는지는 안 나온 거예요. 전진형 할 수도 있고 후진형 할 수도 있고 전체 과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뭐가 나왔어? 우리가 위에서 기출문제에서는 모의 수업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모의 수업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장 체험 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뭘로 바꿨대요? 꽃축제의 코너와 유사하게 꾸몄다. 무슨 수업이에요? 지역사회? 모의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20년 중등 기출 문제, B형의 6번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문제를 받았을 때 이 문제를 봤을 때 도장 찍기 기술을 세분화하고 연세법을 적용하고 B 이것만 보고 뭐가 먼저 떠올랐냐면 전진형이 떠올랐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면 과제 분석하고 연세법, 그러니까 행동 연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과제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제 분석을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모의교수까지 답을 다 찾아 쓰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선생님들은 해설서 14쪽 한번 볼게요. 과제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과제 분석은
행동 연쇄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자극과 반응 요소를 과제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과제 분석에 대한 정의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과제 분석을 왜 할까? 이걸 기억해 볼게요. 과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아동의 수준에 맞게 과제 행동을 단계별로 작게 나누어 지도하기 위함이다. 요 목적을 기억해 주세요. 이걸 왜 하는지 그 이유를 기억해 주세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쉽지만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과제 분석을 여기 나와 있죠. 행동 연쇄와 연결시켜 설명하면 이거예요. 순서. 과제 분석이란 행동 연쇄법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며, 그러니까 행동 연쇄를 하기 위해선 과제 분석이 필요하다, 선제 기술로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연쇄상에 있는 각 단위 행동을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동 연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양명인 교수님 책에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도 행동수정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 문제도 일반 유아하고 행동수정 문제가 결합이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문항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에 해당하는 강화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자, 강화 방법이 나왔으니까 이때 강화 방법이 개별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강화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집단 강화로 들어갔는지 이걸 먼저 선생님들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강화 방법이니까 개인과 집단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을 적용해서 디귿의 체교사가 동그라미 모든 유아들과 약속할 내용을 쓰시오. 이것도 열린 답안 형태로 문제가 예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강화 방법.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선생님 오늘 동그라미 모듬은 나이 구슬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목걸이를 만들던 자리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 모듬 친구들이 놀던 자리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동그라미 모듬 친구들이 놀던 자리를 정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목표 행동이에요. 그래서 김 교사가 모듬의 모든 유아가 정해진 기준에 도달했을 때, 즉 그 바람직한 행동을 모두 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명만 해서도 안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전체 학생들이 해야 되지만 전체 학생들이 다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전체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모든 전체 강화? 오케이. 그럼 집단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모든 학생들이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되네? 그러면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등 선생님들은 종속적 집단 강화, 독립적 집단 강화 이 두 가지의 장단점, 장점, 정의 다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니은을 적용하여 디귿에서 체교사가 동그라미 모든 유아들과 약속할 내용을 써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니은은 여기서도 지금 답을 구할 때 단계가 2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야 되는 거죠. 디귿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은 유아들과 어떤 약속을 해야 되냐, 터널놀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유아들과 어떤 약속을 하면 좋을까를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로 연결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모든 친구들이 놀던 자리를 정리를 하면, 그쵸? 동그라미 모든 친구들이 놀던 자리를 정리하면 동그라미 모든 친구들 전체에게
강화를 제공한다. 아니면 터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자, 해설 자료에 보시면 홍준표 교수님 책에서 문제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15페이지죠.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 정의에 보시면은요. 정의에 두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강화를 얻기 위해서 집단 강화를 얻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 전체로서 일정한 강화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집단 구성원 한 사람 또는 일부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고 서로 의존적 관계에서 구성원들이 모두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집단 내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행동의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집단 구성원 모두 정해진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면 집단 전체가 정해진 보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일반 유아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초등특수 A형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